12월 31일 날 1월 1일부터 담배 끊어야지. 1월 1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1월 1일은 해. 그런데 2일 날은 조금 이상해져. 한 3일 지나면 작심 3일. 그걸 합리화합니다. 담배 핀다고 꼭 죽나? 처칠은 오래만 살더라. 라든가 미국 사람들은 뚱뚱해도 오래만 살더라. 라든가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학술 용어로 심포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 용어가. 인간은 모두 심포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소무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가 굉장히 맛있게 익었어. 맛있게 익었어. 그걸 따먹으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포도가 높이 있어가지고 못 따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따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해. 따라서 인간은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심포도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우가 그 맛있는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못 따먹었어. 왜? 키가 안 닿아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못 따먹겠네 하는 게 아니고 여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포도는 쉬어. 괜히 내가 따먹으려고 했네. 여기 다른 핑계를 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월천댁, 삼천댁이 되고 싶은데 의지가 굳지 못하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 많다고 꼭 행복한가? 왜? 안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포도 메커니즘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의를 들으니까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다 부자가 됐어요. 안 돼. 나가면서부터 돈 많다고 꼭 행복하나? 그렇게 돼요 이제. 예, 그래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어떤 게임을 해야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게임입니다. 삶의 과정이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이 자체가 의사결정이라면 게임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게임의 결과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게임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해야 될까? 어떤 게임을 해야 서로 이익을 볼까? 나만 이익을 보는 게임은 없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는 것도 게임이고 바둑을 두는 것도 게임이고 전부 게임인데 거긴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요게 없으면 게임이 아니에요. 우선 경기자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은. 그래서 스포츠, 바둑, 협상, 시장 쟁탈전, 그 다음에 기업의 가격 경쟁 등등 모두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고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기업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B라는 기업에서는 다른 행동을 해요. 야같이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이 있는데 좋은 전략은 이기는 전략이고 나쁜 전략은 지는 전략이에요. 이거 좋고 나쁜 게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상호작용. 이게 반드시 있어요. 전략적 상호작용은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응해서 다른 행동을 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서 이겼다. 그런 게임은 없어요. 반드시 전략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무승부거나. 거기에 따라서 아웃컴, 결과가 달라요. 소득이 다르다. 보수가 달라져요. 자, 여기 전부 게임이에요. 바둑.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둑을 두는데 내가 아무리 묘수를 써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묘수를 써버리면 내가 져요. 내가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실수를 하면 내가 이겨.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게임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상대가 있어요. 자,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요게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그러면 이제 게임의 결과 양쪽이 있어요. 너가 있고 나가 있는데 이 게임의 보수, 다시 말하면 결과의 합이 제로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게임은 제로섬 소사이어티,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네가 이기면 내가 진다예요. 여기 지금 아메리칸 풋볼을 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마찬가지고 한 팀이 이기면 한 팀이 져요. 그런데 한 팀이 3점으로 이기면 이쪽 팀은 3점으로 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게임, 이것은 보수 합이 마이너스. 이건 두 놈 다 손해보는 거예요. 양쪽 다 손해보는 거예요. 전쟁, 투기 같은 게 여기 해당합니다. 양학 게임은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이익을 보는 거.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은 너 죽고 나 살자 게임. 한쪽이 저놈이 져야 내가 이겨. 저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스톱도 마찬가지야.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거의 전부 제로섬 게임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이것은 뺏고 빼앗기는 게임. 이것은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우리 손녀딸 90점 맞아오는데 90점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91점 맞은 놈, 92점 맞은 놈, 93점 맞은 놈, 95점 맞은 놈이 있으면 우리 손녀가 꼴찌 이렇게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 상대평가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식이 몇 등이냐가 중요해. 왜냐하면 서울대학이든 고려대학이든 연세대학이든 스카이대학이든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암만 잘해도 만약에 10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100등 한 놈은 합격하는데 101등은 떨어져. 등수가 문제이지 절대 점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수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서열을 막 따져. 진급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진급, 공무원 진급. 서기관 자리는 하나 정해져 있는데 밑에 사무관이 5명이야. 그러면 4명을 거꾸로 떨어야 내가 서기관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상대의 행복이 내 불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지가리를 잡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 요 사회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 사회에서. 자, 모두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못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야. 너 죽고 나 죽자. 요것은 바로 초가 3간 타는 건 아깝지만은 빈대 죽으니까 시원하다 하는 게임이에요. 나도 손해보지만은 저놈은 더 많이 손해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다 하는 그 심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아무리 강한 자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두 개에서 결과의 합을 보면 둘 다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쟁은 피해야 돼요. 여기 이소부화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이소부화니까 그 당시가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죠. 제우스 신이 올림포스의 주신이죠. 태양신 아폴론에게 너 가서 아폴로 제우스의 동생이거든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보고 오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두 사람을 만났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뭐냐? 하나는 욕심 많은 놈이고 하나는 셈 많은 놈이야.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말한 놈은 처음에 말한 놈보다 2배로 주겠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놈이 제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겠다. 그럼 그래 네가 나중에 말해라. 셈 많은 놈이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식 2배로 받잖아요. 2배로 받잖아. 보통 셈이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폴레옹 신에게 저 눈가를 하나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식은 2개 뽑을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뭐예요? 나 죽더라도 저 자식 죽는 게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제우스신 원래 인간이란 저 모양 저 꼴이다. 그 말은 이솝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할 수가. 이게 너 죽고 나 죽자야.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너 살고 나 살자예요. 그래서 윈윈, 이 상생 게임, 심바이오틱 게임이, 이것은 공생인데, 공생의 가장 너 살고 나 살자, 그리고 소득도 플러스다. 이게 파지티브성 게임이에요. 서로 이익이 돼요. 서로. 자, 아프리카에 요 흡열 박쥐가 있는데, 박쥐는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예민한데, 흡열 박쥐는 큰 동물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건데, 저녁에 나가서 그 큰 동물을 만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동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종족이 멸종하지 않고 흡열박쥐가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용케 피를 빨고 온 놈이 많이 빨고 와가지고 그 피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내일 피를 빨지 못 빨지 몰라. 그러면 빨고 오는 놈이 또 나눠줘. 이렇게 해서 온 종족이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윈윈 게임이에요. 내 배만 터지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온 종족이 보존되고 번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윈윈 게임이에요. 자, 다음. 자, 애터미 사업은 상생 게임이에요. 저는 이걸 공생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심바이오틱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제로성 게임이 결코 아니에요. 애터미는 제로성 게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은 이와 같이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이사에 올라가려면, 상무에 올라가려면 계속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제로성 게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 조직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죄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조직이 상대 평가라면 이건 절대 평가예요. 양쪽 250 맞으면 전부 다 세일즈 마스터에 올라가는 거지 등수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이 저 사람의 불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요. 파트너가 승급을 하면 나는 밀려 올라간다. 파트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윈윈 게임이고 상생 게임인데, 그러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패러다임은 이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 틀. 세상을 보는 눈,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즉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게임을 할 것이냐는 사고 구조예요. 그러면 상생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자, 바로 패러다임 전환. 이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패러다임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 20세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칩니다. 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이 천동설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생각을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패러다임 전환이 어려운가?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창꼬치라는 놈이 이빨이 이렇게 생긴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온 사람은 좀 사람이 좀 험상궂게 보이죠. 이렇게. 요 놈이 꼭 이렇게 생겼어. 이빨이 꼭 요 단도를 세우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 근데 바다에서 가장 높은 이 포식자가 상어랍니다. 상어. 근데 이 상어들이 요놈한테 쫓겨난대요. 왜냐하면 상어는 혼자 돌아다니는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떼거리로 돌아다녀. 거기다가 돌진하는 속도가 뭐같이 보여요? 창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창꼬치라고 지었어요. 시속 40km로 달려가니까 옆에 다른 고기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얻어맞아도 죽는데 그놈이 절도를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빨라요. 요 놈이에요. 그래 굉장히 공격적인 고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가지고 마이애미 대학의 두 해양생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지금 수조입니다. 수조, 큰 수조에다가 여기다 고등어를 넣고 창꼬치에 밥입니다. 여기다 창꼬치를 넣고 가운데다가 투명한 유리벽을 막았어요. 고등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놈의 뜨기 시속 40km로 공격을 해.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무엇이 꽝 부딪혀. 유리벽이죠. 그런데 이놈은 포기 안 해. 워낙 사나운 놈이라 계속 부딪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적어져. 그러다가 어느 날 아예 공격 자체를 안 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네. 그때 학자들이 이 투명 유리판을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어때요?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도 안 해. 그런데도 안 해. 이제 태도만 바꾸면, 패러다임만 바꾸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안 잡아먹어. 왜?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안 돼. 내가 월 1,000만 원 벌어? 안 돼. 내가 해봤거든. 안 돼. 이게 창꼬치 증후군,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드롬.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인간도 그러는가 하고 실험을 계속합니다. 해봤더니 인간도 똑같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인간도 똑같네. 다시 말하면 행동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모든 종에 대해서 똑같다. 인간도 과거의 경험,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결론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변화에 대한 무감각. 가운데 이게 치워졌는데 아무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치워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 내가 그거 해봤어? 안 되더라. 그 말이야. 내가 그거 해봤걸랑? 그러면서 안 되더라.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맹신. 요거예요. 내가 막 10번을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요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규칙이나 관습을 고수.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제로섬 게임을 했걸랑? 그런데 무슨 파지티브 썸 게임? 그런 거 없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라. 내가 보는 한 측면 말고 그것 말고 다른 데서 관찰해 보면 분명히 대안이 있다. 자, 그런데 공생만이 살 길인데 같이 성공해야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런데 밑에 파트너 이용해서 내가 돈 좀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처음에 벌어요. 그러나 파트너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를 앵벌이로 생각하네. 내가 어째서 네 앵벌이냐? 이렇게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가. 결국 자기 혼자 남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만 생각해. 그 다음에 배팅 세력, 주사위 던지기로 투기적 매출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 욕설을 푼다든가, 파트너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든가, 나이 많은 어른한테 SNS 문자를 보내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요, 애터미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애터미 시스템이 무너지면 미안하지만 한 푼의 돈도 벌 수 없어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한 푼의 돈도 벌 수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화이부동. 아주 논어에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화이부동입니다. 자, 화는 서로 화합한다는 뜻이죠. 누가 화이부동합니까? 군자 화이부동 그랬어요. 공자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군자는 신사숙녀를 군자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군자는 신사숙녀예요. 군자는 화는 화합한다. 화합하되 이는 and 또는 밭입니다. 화합하되 동은 부하내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하내동한다는 것은 그 라인보다 우리 라인에 있으면 빨리 그걸랑
그러니까 그래요? 이쪽으로 가. 요게 부안노동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주체성도 없고 주관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부안노동. 꼭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돈 버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게 부안해동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소인배, 여기 소인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건달을 소인이라고 그래요. 소인은 동의부라. 부안해동은 잘해. 아니 그쪽에 가면 돈이 벌려? 그래? 그러면서 가. 근데 무엇은 못해? 화합은 못해. 가서 뒤다 싸워 또. 네가 오라 그러더니 말이야. 이게 말이야. 저거. 이게 동의불화예요. 동의불화. 그런데 생명체, 우리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화이부동이랍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약육강식인 걸로 알았어요. 자연도태인 걸로 알았는데 생물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자연 그렇게 약육강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부상조, 화이부동하다는 거예요. 화이부동. 다시 말하면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어요? 옆에서 초식동물들이 풀 뜯어먹고 있어도 소, 닭 보도 눈만 꺼먹꺼먹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 배를 일단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답니다.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묘하게 화이부동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생태계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요, 한 푼의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기업 생태계도 결국 오래 가려면은 화이부동을 해야 돼요. 절대로 가장 구호 중에 말은 그럴 듯한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게 우리는 한 가족 그런단 말이에요. 한 가족 안 돼요. 왜? 밥에 먹는 솥이 다 다르거든. 같이 먹으면 한 가족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동이에요. 같지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 지역, 종교, 가치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면 애터미의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생태계가 살아나면 애터미는 적어도 100년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5년 후면 로얄이 될 테니까 적어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3,000댁은 될 테니까 전부 우리 화이부동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